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석탄과 천연가스 폭등, 그리고 중국의 겨울 한파 예상으로 인한 중국의 전반적인 상황들과 그에 따른 국내 수혜 기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무려 호주의 국방부 장관이 중국은 독일의 나치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요, 서방 세계에서 사실상 공식석상에서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최고 수위입니다. 이거 사실상 욕한 건데요. 그런데 이 양국이 이렇게 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무려 중국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합성 사진을 올려서 호주를 조롱하기도 했고, 이걸 환구시보라는 사실상 공산당에서 돌격대장 역할을 맡는 기관지가 그대로 받아서 올리기도 했죠. 가운데에 있는 멘트 보이십니까? 중국의 신발 밑에 씹던 껌처럼 느껴지고 가끔 돌을 찾아서 문질러줘야 된다. 몇백만 명이 보는 신문에다가 공식적으로 저런 글을 올리는 게 현재의 중국입니다. BTS 관련된 막말이나 사드 사태 때 우리나라에 대한 조롱, 다 저 환구시보를 통해서 나간 거죠. 일명 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만만히 보았던 게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전력 수요량인데요. 중국의 전력 수요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15.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전력 발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가까이 된다는 거죠. 수력 발전도 일부 있긴 하지만 가뭄과 홍수에 취약해서 생산량이 들쑥날쑥하고 결국 석탄 가격의 변동에 따라 국가 경제가 엄청난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고순도 원료탄은 40% 가까이, 그리고 발전용 석탄은 50% 가까이 호주로부터 수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생산량만큼 단순히 다른 곳에서 구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이 생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이 채널의 첫 영상이 작년 8월 16일이었으니까 얼마 전에 이 채널이 1년을 넘겼고 저번 영상이 100번째 업로드 영상이었는데요. 이게 6월 3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금융투자에서 블룸버그의 자료를 이용해서 정리해주신 가격 차트입니다. 석탄 가격이 연초 대비 120% 올랐다고 언급하신 게 지난 주말 일요일인데요. 이번에 중국에서 호주를 때리면서 석탄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 스노우볼이 엄청나게 크게 굴러옵니다. 밑에 보시면 올해 초 기사인데 석탄 관련 부정부패에 대해서 매우 심하게 조사합니다. 결국 석탄 가격 관련해서 앞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전인대에서 시진핑이 직접 언급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석탄 관련 인력 1,400명이 정리당했답니다. 중국에서 정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그렇게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패 관련된 거라 사법 처리를 동반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석탄 생산과 관련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상급 인력들이 한 번에 싹 쓸려나갔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본인들 사람 꽂아놓고 생산시설 처음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해도 위에 보면 설비 깔고 제반 인프라 만드는데 최소 2에서 3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물론 급한 건 지금 당장인데요. 이 와중에 석탄은 모자르고 석탄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생산량을 내라고 계속 독려가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작업은 무리하게 진행되고 석탄 생산 관련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원들은 현재 감옥에 있고요. 결국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이 줄어들면 더 많이 생산해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국 국내 석탄 생산이 동시에 같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저번 주에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다시 취한다고 탄광문을 일시 닫았는데, 덕분에 저번 주 일요일 기준 석탄 시세에서 일주일 만에 거의 20%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석탄 가격이 그야말로 거의 하늘로 날아가는 중이죠. 한 주 한 주가 다릅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으니까 다른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6월 영상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는 비트코인 채굴 강제로 다 금지시켰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세계 비트코인 채굴 시장의 채굴 난이도 자체가 확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영향이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예상했던 것과 같이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난 때문이고요. 청소년들 게임도 금, 토, 일, 공휴일 1시간씩만 해라. 그것도 저녁에. 왜일까요? 결국 공장 안 돌리는 시간대와 공장 안 돌리는 날이니까요. 요즘 중국 보면 예전 문화대혁명 시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에 추가로 새로운 게임 출시 안 시킬 거고 기존 게임 하던 거나 해라. 게임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메시지죠, 이건. TV도 기존에 인기 있는 요소들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공산당 위주, 시진핑 교육 위주로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봐도 땡큐고 안 봐도 땡큐죠. 안 보면 전기 덜 쓸 테니까요. 심지어 8월부터는 중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해외로 석유 제품 수출을 할 수 있는 일명 쿼터도 확 줄여버립니다. 당시에는 탄소 배출 관련된 움직임으로 파악했지만 이거 지금 확인해보면 겨울철의 에너지 부족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상승률 보시면 유가는 계속 횡보 중이었는데 난방유와 디젤유의 상승 각도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디젤의 경우 현재 전력난으로 인해 발전기 가동의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난방유는 겨울을 대비한 비축 수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벙커CU 가격을 보면 확실히 나타나는데요. 아까 중국이 탄소 배출 관련된 움직임으로 석유 제품의 수출을 막았다고 했는데 연료 사용할 때 탄소 배출 및 유해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연료가 바로 저 벙커CU입니다. 환경에 안 좋지만 난방에 이용되는 벙커CU 마진이 저렇게 상승한다? 누군가 저 벙커CU를 비축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올해 초의 기사입니다. 이상기온, 이상 한파로 베이징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예년보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서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얼어 죽는 사람도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태풍, 그리고 이상고온이 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올해 겨울 기온도 심상치 않게 흘러갈 확률이 꽤나 큰데요. 올해 예상보다 추워지면 과연 중국이 현재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유가는 비슷한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디젤과 벙커CU의 마진이 올라가면서 복합 정제 마진, 즉 정유사의 수익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달러 전후를 정유사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으로 보는데 저번 주에 이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하고 SOE를 일부 포트에 편입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얼추 살펴봤으니까 이제 다른 수혜주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먼저 일주일 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던 PVC 관련 체인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왜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일주일 전에 업로드해드렸을 때 가성소다와 염산 가격이었는데요. 과연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실까요? 가성소다 가격입니다. 처음에 시세 살펴봤을 때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6일 사이에 56.6% 올랐는데요. 염산 가격은 생산이 줄어들에 따라서 그대로인데 가성소다 가격이 거의 롯데정밀화학은 한동안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중국 소금 광산에서 소금을 캐서
전기 분해 시설에서 전기를 통해 분해를 하면 염소가스와 가성소다가 나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염산과 가성소다의 형태로 제품이 생산되게 됩니다. 그런데 염산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성소다 시세만 저렇게 확 튀었다는 건 PVC 생산량이 평소보다 확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 PVC를 만든 공정인데요. 순도 높은 석탄이랑 석회석을 섞어서 고열을 가해서 칼슘 카바이드를 만든 다음 물을 넣고 염산을 섞어서 잘 버무리고 가공 처리를 하면 플라스틱의 일종인 PVC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이 PVC 파이프요. 저도 학창시절 때 저걸로 자주 맞았다는 거는 TMI인 것 같고, 결국 생산 공정 전체가 석탄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PVC가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전 세계 PVC 생산량 중 중국이 4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 중에 석탄 기반 시설이 반 가까이 되니까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미국이라도 PVC 생산이 잘 굴러가면 괜찮은데, 얼마 전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석유화학 생산 시설이 많은 루이지애나 지역을 때리고 지나갔죠. 하필 이때 쓸고 간 시설이 PVC 관련 시설들입니다. 보시면 60% 가까이가 한동안 생산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미국의 PVC 공급 부족이 단순히 현 시점뿐만 아니라 작년 말부터 이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시점에 한 대 더 때려 맞은 거라 현재 복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죠. 개인적으로 아이다 당시 정리했던 미국의 PVC 관련 생산 차질 규모인데 근 300만 톤 가까이. 현재는 조금 회복되긴 했지만 이거 하반기 내내 미국 내에서 공급 부족에 시달릴 만한 양입니다. 결국 PVC는 현재 중국도 생산 부족, 미국도 생산 부족, 그리고 허리케인으로 인해 재건 수요는 폭발적이라 마진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PVC 재고들이 소진되는 시점이 PVC 마진의 랠리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국내에서 PVC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보시다시피 LG화학하고 하나솔루션인데, 이 기업이 현재 저평가받고 있는 순수화학 기업으로 분류된다면 저는 당장 포트에 담았을 겁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하나솔루션은 담아볼 만도 하다고 생각하다가 태양광을 만드는 폴리실리콘 재료에 그 재료 메탈실리콘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 보고 포트에 담을 거라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 메탈실리콘의 가격 상승도 물론 전기 때문이죠. 워낙 이 사업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사업이라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 석탄 가격 상승이 PVC의 전반적인 생산 감소를 불러오고 그에 따라서 스프레드, 즉 이익이 점점 상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석탄 가격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PVC 가격이 폭등해서 석탄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한 시점까지요.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이 국내에서는 PVC 생산에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PVC 생산이 줄면 같이 생산이 줄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롯데정밀화학을 포트에 넣다는 이야기였죠. 그렇다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제품 가격이 무식하게 상승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예상대로 전 세계적으로 PVC 파이프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진행되게 된다면 대체품인 폴리프로필렌도 어느 정도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게시글에서 현재 상황이 10년 전의 레포트에서 올라오는 글들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레포트의 내용인데, 전력 공급 문제가 확산되고 있고 결국 이게 석탄 가격의 상승 때문인데,
전력 생산에서 석탄 발전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대부분의 전력 수요가 동부 지역에 몰려 있는 것도 크다. 이게 10년 만에 바꿀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 그 당시 레포트에서 분석한 수혜주 한번 볼까요? 먼저 정유주입니다. 디젤 발전 수요 증가 예상. 경유가 디젤이죠. 즉 왼쪽이 디젤 마진이고 오른쪽이 벙커 CU, 난방유 마진입니다. 현재 겨울을 앞두고 둘 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시장에서 외면받던 두 가지 유종의 마진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유주 마진이 올라가게 되고, 현재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항공이 활성화되면 항공유 마진도 따라가면서 정유주 이익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오겠죠. 올해 겨울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름에 폭염이나 기상이변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한파가 올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만약 예상 이상의 한파가 오게 된다면 오펙이 추가적으로 증산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유가가 100불까지 다다를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네요. 유가의 점진적인 상승은 재고평가 이익 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화학주와 정유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특히 정유주예요. 10년 전 레포트에서 분석했던 두 번째 수혜주들입니다. 카바이드 공법의 PVC 생산 감소. 역시 현재 상황과 동일하죠. 하나케미칼,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이고 LG화학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당시에는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롯데정밀화학이 비상장 기업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수혜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합성섬유 생산업체들의 수혜, 모노에틸렌 글리콜하면 역시 롯데케미칼이죠. 이 외에도 6월 영상 당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국내 전력 사용량 5년간 상위권 기업들인데요. 이 중에 중국과 사업이 겹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고려아연, LG화학 등 익숙한 기업들이 눈에 보이네요. 밑에 OCI는 5년 평균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접은 폴리실리콘 생산할 때 쓰던 전력량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빼고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한 주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기업인데 석유화학 기업들에 제공하는 스팀 생산을 주 업으로 하고 있고 바닷물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석유화학 기업들의 공동 출자로 이루어진 기업이고 특이사항으로는 대한유화가 현재 대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메탈 실리콘 때문에 제가 하나솔루션을 매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성소다나 염소체인 외에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전력 비중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 추적하다 보면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고온의 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기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알루미늄이나 주석 등 비철금속이 있겠네요. 하지만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만한 특이할 만한 사항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자 롱비치항, 즉 로스앤젤레스 입항 선박 수인데요. 29대나 됩니다. 한동안 중국 앞바다에 태풍들이 정체해 있었고 미국 지역의 허리케인 그리고 크리스마스 제품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하역이 늦어지고 대기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선박수 30대면 거의 작년에 정체가 피크 수준이었던 시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물건을 주문할 때 가격 변동이 무서운 것보다 주문하고 필요한 시점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무서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상황에 변동이 많을 때 어딘가에는 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겠죠. 찾아서 동행해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직장 내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마스크는 서로 쓰고 있었지만 직접 접촉하기도 했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마음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영상 업로드 늦어진 점 죄송하고요. 명절에 현재 밀린 이야기들 얼마나 언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